행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그때는 그래도 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만 하겠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작년하고는 또 많이 달라서 약간은 마음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주 그 일당백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러한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이 책은 이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70여 명의 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공동 저자도 있는데 몇 명이 만들어내면은, 근데 270여 명이 공동의 그 저자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공동 저자 몇 명일 때는 그 이름을 앞에다 다 써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27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이름들은 이제 차례에 들어가 보면은 차례차례 다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고는 내지 못했지만 이러한 책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뭐 10,000원 이상, 50,000원, 100,000원, 어떤 교수님은 그냥 선뜻 또 500,000원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돈들을 모아서 출판사하고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그렇게 뭐 많이 팔리리라고 기대를 못하면서도 그래도 의미 있는 책이니까 최소한의 인쇄비를 받고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이제 다른 책보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책들은 보통 시집이면 굉장히 내기가 쉬워요. 시인들이 그냥 시를 쓰면은 뭐 글자라든가 문장이 틀릴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딱 실으면은 불과 뭐 한 달 안에도 그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어떤 교수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령 논문이라든지 이런 뭐 수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나 글자의 오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도 대략 뭐 어느 정도 써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쓰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책에 글을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촛불 시민 자격으로 썼습니다. 촛불 시민 자격으로. 그래서 그 어린이들부터, 어린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어린이들의 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마 감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훌륭한 그 표현을 하는 어린이들의 작품이 이 책에 들어갔습니다. 또 또 거꾸로 말하면 또 70대, 80대 이렇게 또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또 아주 감동적인 그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실향민이고 이산가족인 분, 70대이신 분도 강화문 광장에서 고향에 못 가고 가족을 못 만나는 그런 서름을 강화문 광장, 촛불 광장에서 막 읊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손을 봐줬더니 아주 그냥 좋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또 선진규 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봉화마을, 아시다시피 봉화마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했던
그 봉화마을에 정토원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원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85세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촛불 집회 당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원광장으로 출석을 하셨고, 그분이 또 활동을 굉장히 지금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하시면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공고와 사진을 막 보내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뭐 또 막 그 뭡니까 후원금도 내시고 또 막 선물을 막 보내시려고 그러셨어요. 선물을 보내기치겠다고 막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건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의 힘으로 이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뭐 유명한 백규환 선생이라든가 또 유명한 교수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반면에 이제 또 그냥 전혀 이름 없는 촛불 시민 중에 한 분, 그래서 공장 뭐 노동자도 있고 또 농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또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차례를 보면서 넘겨보고, 또 여기 지금 이 정조 실용복지대학을 운영하는 이정일 기자 글도 막판에 제가 출판사에다가 때를 써가지고 실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김영철 선생님 글도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강화문 광장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쫙 쓰셨던데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뭐 그 책을 처음에 이게 이제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이제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나누어서 20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는데,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 책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고 왜 이걸 끝까지 만들어냈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이해하려면은 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조금 남다르게 좀 그 정의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장 그 특별한 사례가 뭐냐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동생들이 밑으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동생들 돌보라고 학교를 좀 늦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늦게 들어가서 좀 어린애들 조금 1년쯤은 그 어릴 때는 1년 차이도 상당히 클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빵을 이렇게 간식으로 나눠줬어요. 점심까지는 요새처럼 무료급식은 못하고 뭡니까 이제 간식으로 빵 또는 우유가루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빵이 시골에서는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그 이제 그 빵을 이제 학교 끝날 때쯤에 나눠줘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먹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보니까 그 중에 좀 힘께나 쓰는 친구가 좀 약한 애를 이게 불러가지고는 구석으로 불러서 데려가가지고는 그 빵을 뺏어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를 그날은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 친구한테 쫓아갔어요. 그 불러내가지고 너 엄마 왜 남의 빵을 뺏어 먹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네 빵 뺏어 먹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상관이야 하면서 주먹을 딱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피하고서는 곧바로 딱 그 허점을 봐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더니 그냥 쿵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앞으로 또 저 빵 뺏어 먹을까 말 거야? 뺏어 먹을까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 다짐을 바꿔서 풀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그 1학년, 그때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그런 일을 하는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하여튼 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도 또 하고 잘하고 제가 또 이제 틈나는 데서 책을 막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좀 불량한 애들은 이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나를 이제 좋게 안 보고 뭔가 나를 좀 누르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읍내에 있는 중학교로 이제 십리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을 인솔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저 보시면 이제 다 돈 하여튼 그렇고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중학교를 막 들어가는데 나는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를 좀 눌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제일 힘센 친구가 그날 저한테 곧바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판 붙자. 그래서 또 친구들 앞에서 내가 질 수가 없어서 좋다. 그래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키도 크고 이제 그 친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해버 선수가 됐어요. 그때 벌써 이제 그렇게 차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이길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만만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갑자기 우리 싸우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운동부터 하자. 준비운동부터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운동 한다고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니 싸우는데 무슨 준비운동이야 자식아 하면서 덮쳐가지고는 이제 두들겨 해가지고 그 덩치가 나를 눌러버리니까 제가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봤어요. 준비운동하고 있는데 덮쳐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 친구가 이겼다고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 했으면 제가 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그 뒤로 뭐 그 친구는 더 이상 뭐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는 못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독서를 하면서 철학이나 뭐 종교나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탐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때가 유신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선생님들이나 교과서나 전부 다 그리고 또 정치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제가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그래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나라가 망할 줄 알았고 북한에서 쳐들어올 줄 알고 아주 막 엉엉 울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장례식 때 애도의 시를 아주 주구장창 쓰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뒤에 신문 방송이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동안에 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밝히지 못했는데 이 굉장히 잘못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민주주의와 정의가 그 정치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 그 사회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80년도에 이제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그 당시에는 뭐 강주 사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목포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는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씨 석방하라, 이것이 이제 그 시위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을 고등학교를 이제 또 장학생으로 3년 장학금을 전교생 앞에서 받고, 뭐 기숙사와 모든 비용을 다 이제 3년 장학금을 받고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사명을 띠고, 책임과 사명을 띠고 갔는데, 이 고3 때 하필이면은 강주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의 등장으로 해서 생겼어요. 공부에만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주 민주화 운동을 목포에서 똑같이 강주와 마찬가지로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도 이 그 계엄군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이겨내려고 다들 막 그 계속 행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목포에는 몰려오지 않아서 저도 큰 뭐 문제는 없었고, 다만 그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이제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전두환에 의해서, 전두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세상은 사필귀정이 안 되는구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에 저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전두환 같은 폭도가 반역자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서 못하냐?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로서는 또 비장하게 유서를 또 썼었습니다. 유서를 비장하게 썼지만 이제 결행은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하여튼 남아서 이제 서울교대를 갔고, 서울교대 뭐 가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다 사상검증이랄까 막 이런 거를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강주 사태 때 어디 있었냐. 내가 이제 목포 출신인 게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학교 가기 위해서 뭐 불러대죠. 이제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해버리면 뭐 안 될 테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교대를 다녔는데, 서울교대가 이제 그때도 이제 전두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학문이라든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교육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교대 개혁론 이런 것도 막 쓰고, 그랬더니 지도교 교수랑이 이제 막 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과대표 하면서 이제 학회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학회장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걸 실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차단당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좀 고치고 해서 이제 간신히 내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학 4학년 때는 이제 무기정학을 또 당했었고, 86년도에 교사가 간신히 되었는데 4년제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서울교대를 졸업해서
그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는 꼬리표가 이미 붙어가지고 명령은 특별히 교장교감이 나를 아주 잘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교장교감을 골라가지고 이제 보냈고, 나중에 보니까 대외비 뭐랄까 감시록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에서 들어가서 저는 아주 저 교육이야말로 가장 그 희망이니까, 교육은 진정한 인간교육, 입시, 경쟁, 지식, 이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거. 공부도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오늘날의 민주 시민 교육이 아니면 교육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또 교육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교장교감은 수시로 간섭하고 반장 선거할 때도 와서 감시하고, 그때는 또 성적 순으로 후보를 정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벗어나려고 그랬더니 어느새 와가지고는 차단하고, 그리고 막 완전히 다달이 또 시험을 봐서 입시, 그야말로 시험 점수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그랬더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교장이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취급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1학기 끝날 때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급 문집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제 글쓰기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배일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되기도 많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들에게도 이제 시라든가 논설이라든가 주장하는 글이죠. 그런 거 지도도 이제 꾸준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교장이 중시하는 시험 점수 경쟁 이주의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아주 진솔한 마음이 막 드러나는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왔고, 또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는 윤여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논설문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논설 수준으로 시험 점수 경쟁 이주의 교육 이런 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하여튼 반박을 하고 그런 글을 썼었어요. 내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은, 하여튼 후일담이지만은 그 친구가 나중에 서울대학의 물리대학을 갔어요. 물리과, 이과 물리과를 갔는데, 이과에서는 수학 점수가 중요한데 그 친구는 수학 점수는 이제 평균 수준인데, 논술 있잖아요. 논술고사에서 아주 뛰어난 점수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합격했다고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해주셨고, 그 논술의 기초 지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한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한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수준의 글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냈더니, 처음에는 교감이랑이 보고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니, 그 다음 날에 교장이 싹 보더니 이제 점수 이주 교육을 아주 비판하는 글들이 막 있으니까 담임을 박탈하고 문집 다 압수하고,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저런 이야기 하려면 또 너무 많으니까 다 건너뛰어서, 그러다가 10월 달에 또 학교에서 이제 국립묘지를 참배를 보내요. 5학년들 해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립묘지 참배는 괜찮으니까 이제 저도 같이 갔었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묘소로 가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아이들에게 농양하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행하는 사람한테 민주주의와 정의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독재와 부정으로 물러난 대통령을 향해서 무조건 머리를 숙이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또 한마디 좀 야단을 쳤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뭐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립묘지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옆에 이제 그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놀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교장 교감한테 막 보고하고 그랬더니 이제 국립묘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아마 내가 예상하기에는 뭐 한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교장 교감이랑이 워낙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막 가서 사과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 다음날 보안사에서 학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만나진 않았고, 어쨌든 그러나 전두환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 뭐 만약에 그걸로 저를 문제 삼으면 마치 전두환 정부가 이승만 정부하고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징계를 곧바로 못하고, 못하고는 이제 품위 유지 위반이니 성실 의무 위반이니 명령 불복종이니 막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제가 해직이 됐습니다. 그 처음 교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1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교사가 되었는데 10개월 만에 해직이 됐으니 저로서도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이고, 그때 그래서 원흉탈모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머니랑이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여튼 그런저런 일을 거쳐서 그 뒤로 교사를 이제 다시 이제 해직이 돼가지고 한 87년도 내내 민주화 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해직된 교사들도 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하는 분, 그분을 또 그 구치소도 아니고 구류 경찰서의 유치장 있잖아요. 거기 유치장에서 3일을 제가 같이 구류 동지로 만나서 저하고 그 뒤로도 이제 좀 계속 알고 지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교육부 장관 할 때 교육개혁농원이랑, 그리고 내가 이제 복직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책으로 내가 출판을 했었거든요. 참교사로 서기 위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그래도 2판 정도는 찍었던 건데, 그래갖고 그 책이랑 또 우리나라 이제 교육개혁론이랑 써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아래 그 교육부 차관급 정도 이렇게 과장 시켜가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 교사 대표로 정영훈, 그리고 교육개발원의 박사, 그리고 그 교육부의 또 이제 과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게 이제 교육부 신문에도 실리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조만간에 한 2, 3분 안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복직한 뒤에도 계속해서 교육과 사회, 그러니까 교사로서 교육에 몸담고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나 교육에 대해서 정말 인간교육, 민주교육이 또 정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퇴근 후나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정치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사회에 나와서 그 민주화 정의를 위한 활동에 이제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 절정이 이제 촛불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나와서 촛불을 들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고, 저도 거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제가 이제 또 글을 또 쓰는 입장이니까 그 광장에서 그 겨울에 막 엄청나게 춥잖아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문서 작성이 되니까 광화문 광장에 서서 막 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는 너무 이게 안 움직이면은 거기 박물관 하나 있잖아. 대한민국 박물관인가. 그런데 들어가서 또 녹여가면서 어쨌든 그 촛불 시를 써서 이렇게 올렸고, 그런 거를 또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결국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촛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안승근 선생님이라고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자문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쓴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촛불혁명 시로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그 책을 좀 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뒤풀이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고. 근데 그 뒤로 또 한동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독촉을 했죠. 그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막 내가 이제 부추겨갖고, 이제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막 부추겨가지고서 기획을 하고 해서 이제 했고, 한두 달 안에 그 책을 내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고 250만 모였기 때문에 그 중에 10,000분의 1이 250명인데 그 정도는 금방 참여하겠지. 너무 많아서 많이 모이면은 이게 골라내기가 힘들겠다 걱정을 하면서 강구를 했는데, 정작 글을 내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전달을 받았을 텐데 어려워하면서 안 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하여튼 빨리 많은 제가 그 연결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해서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은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이 넘어서야 작년 8월 달에 제가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31년 교사 30년인가? 30년 1개월인가를 마치고, 하여튼 해직 경력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는 후배들보다 경력이 짧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하고, 원래 이 책을 책 만드는 데만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또 어느 쪽에서, 유력한 쪽에서 저에게 좀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역할도 좀 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제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촛불 이 책을 만드는데 열중이 돼서 어쨌든 1년이 넘게 걸쳐서 이 책이 만들어졌고, 이 책은 하여튼 지금 이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제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주는데, 아직 몇백만 원 예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그 출판비부터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책이 많이 팔려도 누가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취하거나 출판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 딱 일정한 돈만 받고는 끝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이런 걸 위해서 다 사용이 되도록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보통 책보다 칼라 사진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작가의 그림 작품, 미술 작품도 들어가고 아주 좋은 시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책이고, 그래서 지금 박원 시장을 비롯해서 백대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 책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 촛불 시민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끝날 때 이게 이제 원래 정가는 한 2만 5천 원 수준의 책인데 18,000원을 정가로 하고 할인가는 이제 15,000원으로 했습니다. 많이 이제 할 때는 이제 좀 또 할인 되지만은 그래서 꼭 뭐 무슨 책을 뭔가 돈 주고 이제 팔아준다는 생각보다도 하여튼 이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보유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후원의 의미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하여튼 적당하게 돈 없으신 분은 뭐 10,000원도 좋고 15,000원, 20,000원 하여튼 후원의 개념으로 좀 해주시고 어쩌다가 또 너무 가지고 싶은데 없으신 분에게는 또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